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리베이트에서 지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주목해야 할 ADC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ADC, 그래서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나 많은 바탕을 가지신 분들, 특히나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사업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기술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주요 제품과 그리고 기업이 어떤 제품이 기업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특징과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트, 그래서 짧게 해서 ADC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AD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C는 무엇일까요? ADC는 일단 정밀의학,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시전 메디신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암 쪽인데요. 항암제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암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ADC,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다이나마이트를 든 어떻게 보면 데몰리션 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항체가 이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은 이 암세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로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독성이 들어있는 약품인데 이게 약간 TNT처럼 이런 다이나마이트처럼 이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발동 조건, 그래서 링커가 있는데 이 발동 조건에 의해서 이 폭탄이 이 암세포 안에서 터지게 되면서 이 암세포가 결국 사멸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추상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요. 사실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약간 요 좌측에 이 Y자 모양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거긴 한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Y자 모양이 이제 안티바디 항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드럭 또는 저희가 페이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페이로드는 이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 세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저희가 그걸 세포 사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링커인데요. 이 링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항체와 이 독성 있는 약물을 연결시켜주는 말 그대로 링크를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측에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항체가 있으면은 이 항체는 어떠한 항원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원에 붙으면은 이 역할로 인해서 엔도사이토시스,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 라이소솜이 오게 돼 가지고 뭐 분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요 링커를 깨게 되고 요 그 약물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약물이 분리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세포에서는 역할을 뭐 예를 들면 링크가 깨지지가 않아서 뭐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요 약물이 이제 이 뉴클리어스 핵안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마이크로튜뷴 디스럽션을 일으킵니다. 보통은 이제 토포 아이소메이즈 1을 이니비션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세포 사멸까지 이르게 되는 게 과학적인 뭐 알려진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오케이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접근하실 때 저는 두 가지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왜 중요할까? 개발하는데 왜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성이 있거나 아니면 재발성 암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 뜻은 현존하고 있는 치료법이 먹히지 않는, 효과가 없는 그러한 질병에서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암에서 후기 치료 옵션으로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게 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을 또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개발자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검증된 표적을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헐투나 CD22 이런 표적들을 또 타겟팅을 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표적도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포텐셜이 상당히 어, 큰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학요법 그리고 표적치료제, 명역 항암제와 같이 병용이 가능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약품의 구성은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항체, 링커, 그리고 페이로드. 그 세 가지의 기술을 혼합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약물과 함께 같이 병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치료법으로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들은 이 ADC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래서 얼마가 들어 있는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시장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익숙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치를 좀 사용할 건데요. ADC의 시장 매출 저희가 이제 가장 정확한 수치는 2022년에 있고 2023년 수치도 있지만 2022년에 이때 비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49억 달러가 전체 시장 매출이었어요. 이 ADC 시장 전체 매출이 49억 달러인데 2032년쯤에는 저희 분석가들이 생각했을 때는 242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라. 그래서 매년 평균 17%가량이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성장률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10년, 11년간의 점프가 뭐 굉장히 많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두 배가 아니라 뭐 거의 여섯 배죠. 거의 여섯 배에 육박하는 그런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2년쯤에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릴 약제는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이제 엔헐투 다이치 산교의 제품이죠. 엔헐투 제품이 10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치료를 받을 만한 환자들, 그래서 신규 환자 수가 2022년에는 약 6만 명이었는데 2032년에는 거의 4배가 증가한 24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과 뭐 금액대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치료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늘어날 전망이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술은 투자할 만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라색으로도 표시가 돼 있고 연두색으로도 표시가 돼 있는데 모노세라피하고 콤비네이션 테라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모노세라피뿐만 아니라 이제 콤비네이션 테라피로도 활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러한 기술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숫자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4.9. 그래서 여기 49억 달러와 242억 달러죠. 요 비율을 보시면은 그래프를 성장을 이제 17%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상향 그리고 우상향 그래프죠. 굉장히 성장이 꾸준하게 되는 특히 이 G7 국가 기반으로 성장이 꾸준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장 안에서 뭐 아까 항암제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항암제 시장 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적응증에서 가장 효과가 좋을까?
요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은 이 부분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망한 지금 가장 뭐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제품은 허투라는 인자를 좀 타겟팅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방암에서 가장 많이 표적으로 삼는 그러한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분야인데 그 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 애널2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높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 매출도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초록색으로 된 NSCLC 비소세포 폐암이죠. 비소세포 폐암 분야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뭐 나머지 뭐 블래더 캔서, NHL, AML 다 좀 이 ADC 시장에서 유망한 그런 적응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유망한 시장에서 기술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럴 때 보시면은 이제 현재 ADC 시장에 대해서 좀 보실 때 2023년에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3년에 거래된 기술의 총액의 거의 약 4분의 1이 이 ADC로 거래된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2019년도에 보시면은 금액대가 요 정도인데 2021년에 뭐 코로나 임팩트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2023년에 이 거래 액수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성장은 아니죠. 이거 엄청나게 높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ADC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는 기술 거래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금액대가 이렇게 많이 역대급으로 찍히게 되는데 주목할 만한 거래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한 건 다이치 산교와 머크사가 이제 기술 거래를 한 내용입니다. 예상 총액은 보시면은 이제 10억 달러 단위니까 220억 달러죠. 그 날짜는 2023년 10월 19일 날 거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파트리투맙 대 룩스테칸 여기서 이제 데룩스테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붙어 있는 페이로드 그 독성 약물 중에서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페이로드를 붙이고요. 이제 안티바디를 좀 다르게 붙였네요. 이런 식으로 한 기술들을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켈룸 바이오텍과 머크. 기본적으로 머크가 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랑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제외한 뭐 전 세계에서 7종의 항암 전임삼 ADC를 개발을 한다. 해서 이제 10억 달러니까 95억 달러. 이렇게 계약을 했고 또 다이치 상교가 이 ADC를 좀 잘 개발을 하고 있고 독보적인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술 거래가 좀 활발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대상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그러면은 최근 아까는 5년이었죠. 이제 10년간 ADC 기술 최다 인수하고 제공했던 기업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수는 머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제공은 다이치 상교 쪽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쪽으로 10년간 좀 통계를 많이 모아보면요. 또 재밌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분야에서 최다 인수 기업 그래서 인수가 이제 최소 5건 이상 잡힌 회사들을 저희가 좀 집계를 해봤는데 넘버 원은 이제 ADC 테라퓨틱스. 뭐 이름부터 회사 이름부터 여기 ADC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다이치 상교에서도 인수를 많이 하고 머크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NIH, 다케다, 인뮤노젠 그리고 시젠 그리고 레고캠도 있네요. 이건 우리나라 회사죠. 이렇게 인수를 하고 그리고 기술을 최대로 이제 최다 제공 뭐 파트너로 같이 사업을 벌리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을 하거나 그런 회사들인데 와 여기 이쪽 상위권에는 레고캠바이오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회사 이제는 이제 리가캠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리가캠인데
요 회사도 지금 상위권 시나픽스. 그리고 우시 같은 경우에는 CDMO도 같이 진행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우시에서도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ADC 다이치 산쿄 뭐 요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봤을 때 이런 회사들 알겠는데 그럼 뭐 대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가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느 국가가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시장이 큰 미국이 압도적으로 181개의 최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뭐 상위권에 또 있는 건 중국 그리고 뭐 유럽 다 합치면은 좀 높죠.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 39개의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거는 일본보다도 높아요. 그 정도로 지금 ADC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한국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 거래는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기술 거래 말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특히 뭐 바이오텍 입장에서 저희가 또 꿈꾸는 게 뭡니까? 어떤 큰 회사가 와서 우리 뭐 기술을 인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회사를 또 인수해 주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자, 그러면은 최근 5년간 체결된 이제 항암제 ADC 관련 상위 인수합병 거래를 또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이게 전체는 아니에요. 그냥 상위만 좀 뽑아봤는데 일단은 보시면 시젠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했던 거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였죠. 2023년 그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인데 엄청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 길리어드가 이제 임뮤노메딕스, 머크가 벨로스바이오, 베링거 인겔라임이 MBE, 그리고 론자가 시나픽스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높은 금액대의 인수합병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기술력을 가장 많이 사고 파는 회사는 누구였을까? 약간 요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 주요 제품과 그리고 주요 기업들 ADC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타임라인 형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일단 이 ADC에 있어서 미국 FDA 승인 타임라인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간은 2000년대에서 2023년까지인데요. 지금 약간 슬라이드 하나에 담기에는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2000년에서 2018년까지 하고 그다음 2018년에서 2023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ADC 승인 마일로탁이 2000년대에 승인이 됩니다. 자, relapsed CD33 positive AML adult patient에게 이제 accelerated regulatory track으로 승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2010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부분 철수 이 적응증에 있어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또 재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ADC가 이렇게 잘 나왔다가 갑자기 또 2010년에 이거 멀지 않죠. 한 10년 후에 또 철수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불안을 야기했던 그런 사건인데 다행히도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명과 임상적인 효과를 증명하게 되면서 많은 제품들이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마일로탁을 시작으로 뭐 제발린 그리고 아드세트리스 그리고 카드실라 뭐 이러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 타임 프레임이 여기 18년이 타임 프레임인데 뭐 뭔가 제품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초반에 좀 시작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2019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 여기 이 ADC 분야의 대마왕 앤헐투가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unresectable metastatic HER2 positive 한 breast cancer에 이제 NR2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ADC 시장의 개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또 유명한 제품 나왔죠.
트로델비 나오게 되고 블랙랩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네 맞네요. 2022년에 또 철수하게 되지만 요 제품도 좀 어느 정도 하이프가 있었고 그리고 뭐 파드세브, 티브닥 요러한 제품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로탁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죠. 2010년에 철수를 했지만 2020년에 다시 퍼스트라인 CD33 AML 피드레틱 페이션트 이제 한 달 이상 된 유아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약품으로 다시 재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 ADC의 여정에 있어서는 어려움과 좀 난항들이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마일로탁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요. 이 임상 시험을 디자인을 다시 잘 하고 바이오마커 선정을 잘 하면서 그 효과를 결국 이제 원래는 철수했던 이유가 효과가 별로 없다, 독성이 너무 높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다시 증명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효과 있는 그러한 페이션트 그룹을 찾을 수 있었고 어, 중요한 바이오마커들을 잡아주고 증명하는 데 성공을 해서 다시 재출시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또 철수했던 이 블랙랩도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고 총 이제 15개의 ADC가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 어떤 제품들이 좀 몇몇 제품들이 회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최종 11개 제품이 현재 시장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단계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단계에는 지금 어떤 기업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항저우 중국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이 1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 ADC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지금 항저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테지만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파마가 많고 그 다음은 뭐 바이오 사이토젠 픽시스, 자이목스, ADC 테라피틱스 뭐 이렇게 전임상 단계에서 많은 ADC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전임상이고 임상 단계로 넘어간 파이프라인 좀 볼게요. 임상에 돌입한 파이프라인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많은 디벨로먼트 클리니컬 트라이의 단계에 들어간 제품들 있죠. 64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에는 임상 1상이 64개, 임상 2상 23개, 3상은 8개. 그리고 이제 총 승인이 됐던 거는 이제 15개인데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에서 넘어갔고 그런데 이제 또 철수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여기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타겟이 뭔가 저희가 또 탑 10을 선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허투, FR 알파, 그리고 시맷, 클라우딘 18.2. 클라우딘 18.2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낯이 익죠. 저번 주에 뉴스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바일로이였나요, 이름이? 그 제품 승인됐죠. 10월 18일 날. 그래서 클라우딘 18.2 이것도 인기 많고 트롭2 뭐 다들 아시죠? 그래서 허투 트롭2 인기 많고 클라우딘 18.2도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 그리고 뭔가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게 오늘 저의 발표 주제의 포커스거든요. 그 기업들은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그거를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을 좀 이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들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에 핵심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시아 국가가 경쟁력이 없다. 막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아시아권을 저희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아에는 다이치 산큐 일본 있죠. 이런 회사들 뭐 당연히 굉장히 뭐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런데 이미 그 기업은 이스태블리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와 같이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아직도 분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후에 또 나중에 리포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먼저 분석한 미국과 어,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EU5 국가 기반으로 좀 어,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장이라고 하죠. 일본을 제외하고. 자, 첫 번째 기업 이름은 아드센도 AP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덴마크 코펜하겐 유니버시티 오브 코펜하겐 산하에 있는 더 핀센 라보레토리 이 발음 좀 어려운데 여기서 스핀아웃으로 해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시리즈 A 투자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미충족 사항들에 있어서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둔 회사라고 보십니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퍼스트 인 클래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 파이프라인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표적으로 좀 나눠놨는데 표적이 일단 연조직 6종 STS, 골 6종, GIST 그리고 뭐 중피종 이렇게 과반되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어, 파랍 이제 유파랍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파랍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상피암 기질 성분의 특정 세포에서 고발현이 되고요. 요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회사는 이 아드센도 APS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자체는 2017년에 되었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드 헬스케어, 가이드 헬스케어, 그리고 헬스캡, 노보홀딩스, 폰티팍스 벤처 캐피탈, 뭐 등등 이렇게 있고요. 파트너로서는 이제 또 학교에서 또 분사를 또 했기 때문에 뭐 또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코펜하겐 들어 있고 그리고 류벤 캔서 인스티튜트 이렇게 학술 기관이 파트너로 잡혀 있고 기업으로서는 듀얼리티 바이오로직스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차별점은요.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점은 경험이 풍부한 다국적 경영진과 그리고 최상위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선도 물질 개발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혁신적인 신약 표적 그리고 자산 중심으로 한 ADC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부분이 이제 큰 차별점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ADC 기술을 보유한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회사의 ADC의 최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어요. 그리고 연부 조직 6종을 표적으로 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시행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2024년 말까지 첫 환자에게 투약을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마이스톤을 잡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2024년 중반에 이제 후보 물질로 지정되어서 IND 준비 단계에 돌입을 할 예정이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또 파이프라인들은 좀 비임상 단계에서 연구 단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만약에 여기서 어, 개발하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이게 런치가 되면은 간변인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이점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아드센도 같은 경우에는 표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일단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은 들어가서 개척을 해낼 것이고 이 파일을 거의 전체를 거의 독식하는 그러한 형태로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화학요법을 이제 부작용을 조금 더 적은 표적화되고 개인화된 치료 전략을 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제품의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 CEO가 뭐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투자를 받았는가 보시면은 시리즈 A 확장 펀딩에서 3,100만 유로를 2023년 4월에 받았고 2021년 4월에는 5,100만 유로 시리즈 A 펀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으로 펀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본력으로 아마도 앞으로 또
연구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드센도 APS였고요. 다음 기업은 아라리스 바이오텍입니다. 그래서 아라리스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취리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폴 쉐러 인스티튜트의 스핀아웃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트너사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학술기관 잡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을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독점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단일 단계, 위치 특이적 약물 부착 방식, 항체 약동학적 프로필을 유지하면서 이제 다양한 드러그 페일로드 조합을 수용 가능토록 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치료 유효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파트너십에 대한 전략이 있었는데 그 전략이 제약회사와 또 협력을 하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다이오 파마스티컬이죠. 그래서 협력을 해서 새로운 표적에 대한 차세대 ADC를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플랜을 마일스톤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포바이오 캐피탈, 퓨리오스 바이오벤처스, VI 파트너스 하고 뭐 삼성 벤처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등등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별점에 있어서 이 아라리스의 ADC 기술은 이 항체 조직 없이 폴리에틸린 글라이콜, 그래서 이제 PEG와 같은 그런 추가 물질 없이도 최대 8개의 약물 항체비, 그래서 DAR, 드롭 투 안티바디 레이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폭탄을 하나의 항체가 얼마나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그런 뜻인데요. 그 최대 8개를 가진 그 페이로드를 원하는 항체에다가 효율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간편한 원스톱 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독점적인 ADC 링커 기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라리스는 암 내성과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적용 기전을 가진 이중 또는 뭐 3중 페이로드 ADC 개발을 또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드 자체가 뭐 한 가지만 붙일 수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도 뭐 종류별로 있을 수 있죠. 뭐 C4도 있고 뭐 일반 다이나마이트, 노벨이 개발한 그런 다이나마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도 종류별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게 데룩스테칸 계열이지만 저 뭐 에룩스테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류의 페이로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중, 삼중 이런 식으로 또 전달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상 연구 결과에 있어서 아라리스의 ADC는 혈류 내에서 페이로드 손실이나 링커 절단, 탈접합 이런 거 없이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고 종량으로의 페이로드 전달 효율이 극대화됐던 부분이 가장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혈류에서 이 링커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치 않는 그래서 어, 암세포 아니라 일반 세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모델에서 이제 비교 연구를 했는데 아레리스의 기술로 제작된 차세대 ADC가 낮은 용량에서도 뛰어난 효능과 우수한 내약성을 보여서 이제 치료 지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또 나타냈어요. 이게 사람한테서도 그렇게 효과가 나왔으면은 이제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이제 동물 모델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연구를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효율을 보일 것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 만만치 않아요. 자금 조달 현황에 있어서. 보시면은 2019년부터 뭐 펀딩으로 뭐 스위스 프랑 이만큼 받고 250만 스위스 프랑, 1270만 스위스 프랑, 2,400만 달러 시리즈 A 펀딩, 그 독립 펀딩, 이거는 좀 미공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셀러레이터 그랜트까지 해가지고 250만 스위스 프랑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막대한 자본력으로 이런 실험들을 또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 5기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세 번째 기업이에요. 일단 세 번째 기업은 고 테라퓨틱스예요. 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014년에 매사추세츠주 미국이죠. 캠브리지에서 제 본사가 위치를 하고 설립이 되었고요.
회사 개요는 당단백제학,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틴이죠. 글라이코프로틴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진전이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반을 만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기술을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깨끗한 글라이코프로틴 암표적에 대한 항체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여기에 있어서 이 제품이 이제 글라이코프로틴을 타겟팅하게 되다 보니까 혁신 신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분류가 되면서 난치성 표적에도 에 대한 멀티모달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죠. 파트너로서 학술기관으로는 유니버시티 오브 코펜하겐, 덴마크 쪽,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여기 아이비리그 학교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 이제 같이 파트너로 잡혀 있고, 기업으로서는 사이포스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로슈, 이렇게 파트너 기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투자사는 뭐 공개되어 있는 투자자는 살루브리스 파마스티컬 리미티드가 이제 투자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별점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절단된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일단 요게 좀 표현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트렁케이티드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트렁케이티드 오글라이칸을 가진 오글라이코 프로틴은 이제 정상적인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피암의 60%에서 80%에서 발견이 되고, 이게 되게 이제 특이하고 중요한 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하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700개 이상의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을 분석해서 이 트렁케이티드 오글라이칸의 발현이 상피 유래암에서만 나타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TN과 STN 같은 그런 트렁케이티드 오글라이칸이 상피암 치료를 위해 효과적인 표적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독점 기술과 이제 바이오제약사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암특이적이고 강력한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은 고용함에 있어서 이제 이 회사 이름을 따서 GO, GO13C3, 뭐 8H3, STN, 뭐 C15 이러한 ADC와 여러 초기 단계 T세포 이중 특이성, 그리고 뭐 카티 세포 치료제, 그리고 임뮤노카인 고용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우 깨끗한 종양 표적이라고 이분들은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특이한 타겟이고, 이 특정 암에서만 발현을 하는 그런 타겟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불발하는 일반 건강한 세포를 타겟팅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적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특이점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살루브리스 파마스티컬라는 회사에서 독립적인 펀딩을 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 회사는 아까도 좀 나왔던 하이델버그 파마입니다. 하이델버그 파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일단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 본사는 독일에 있는데, 특징적으로 독점적인 ADC 페이로드 기술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아탁, 카피라이트가 붙었고 아탁이라는 제품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탁 같은 경우에는 아마니틴 기반 화합물을 페이로드로 적용한 기술이에요. 자, 아마니틴이 그래서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마니틴은 이제 아마톡신이라는 어, 그런 이런 계통에서 이제 유래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세계 최초로 항암제 아마니틴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톡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광대버섯 아시죠? 그 독버섯에서 이제 발현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아마톡신이라는 게, 이게 천연물입니다. 천연물이라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발 트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하이델버그 같은 경우에는 학술기관과 파트너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 학자들이 많이 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이 천연물로
페이로드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벤치마크한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아마톡신으로 돌아와서 아마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광대버섯 또는 뭐 다른 광대버섯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이 아마톡신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메신저 RNA, 뭐 마이크로 RNA, 뭐 sNRNA 이런 거에 이런 것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이제 RNA 중합 효소 2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폴리머레이스 RNA 폴리머레이스 2인데요. 이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억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좀 살벌하게 적혀 있는 세포 자살인데 이제 에이팝토시스죠. 그래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되게 재밌는 또는 독특한 생물학적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버섯 잘못 먹으면 사람도 사망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기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포들이 서서히 사멸하게 되는 되게 무서운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암세포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게 바로 이 하이델버그의 접근법입니다. 하이델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있고요. 뭐 제품들에 대한 뭐 차별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되게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독보적인 이 ADC 페이로드 기술 아탁 요 기술 이 아마니틴 아마톡신에서 뽑아낸 추출한 아마니틴 기반인데 이 독성을 천연물 독성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그러한 게 큰 차별점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매직 블랙 프로젝트 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프로젝트들 많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1,440만 유로, 2천만 유로, 그리고 자본 펀딩 8천만 유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본력도 적지 않은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는 기업을 7개를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그 기성 리포트에는 7개의 기업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5개의 기업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요 마지막 기업은 좀 더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기업은 피온 테라퓨틱스예요. 이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 영국 런던 그리고 보스턴 기반에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특이점 뭐냐? 독점적인 링커 페일로드 기술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ADC 혜택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 기술 플랫폼 그리고 라이선스 취득 기술을 활용하고 난치암 치료에 적합한 그러한 ADC 구조를 그 개발하는데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PHN010이라는 파이프라인이고요. 고용암을 위한 전임상 데이터 기반으로 2024년 임상 단계에 진입할 예정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이 회사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차별점이라면은 어, 이 제품을 파이프라인을 아직까지에는 그 지금 임상 단계로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링커 페이로드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단일 클론 항체 아니면은 뭐 이미 검증된 단일 클론 항체 모두에 대해 부착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회사에 프로그램이 세 개가 있는데 그거 다 모두 고용암 존에서 이제 과발현하는 그런 새로운 표적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 이제 2024년에 임상에 진입할 주요 후보 물질인 그 PHN010은 다양한 암종에서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표적과 뛰어난 전임상 치료 지수를 보여주는 독점적인 드럭 투 안티바디 레이시오 8. 그래서 톱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제품 그 기술 이름이 탑 1I 링커 페이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굉장히 기술이 좋고 독보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사실상 임상에 아직 돌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술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어,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시아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딱히 임상에 대한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이런 기술력이나 뭐 아니면은 그 기술을 설명하는 페이턴트, 그 특허나 아니면은 뭐 논문 같은 부분으로 어필이 강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다른 회사들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회사들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결론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결론 같은 경우, 일단 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 5군데, 그리고 이제 저희 기성 보고서에 있는 나머지 2개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아드센도가 있죠. 아드센도 같은 경우에는 유파랍 수용체 표적을 하는 그런 제품, 그리고 아라리스는 2중 3중 페이로드, 고테라퓨틱스는 암특이적 글라이코프로틴 표적, 그리고 하이델버그는 아마니틴, 그래서 독버섯에서 추출한 천연물 기반 페이로드, 페온테라퓨틱스는 톨라이크 리셉터를 작용하는 그러한 제품, 그리고 탈락 테라퓨틱스 요거는 이제 리포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트랙이라는 본인들이 개발한 그런 플랫폼 기반 ADC 기술, 튜뷸리스는 또 마찬가지로 튜브텍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 7개 회사 다 기본적으로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모든 성공적인 기업들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자금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파트너십이 학교와 학교 같은 이런 기관과, 그리고 다른 제약사와, 특히나 이 회사 특정 회사보다 규모가 큰, 덩치가 더 큰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 있다는 게 공통점으로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치료하기 어려운 암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뭐 튜브텍, 뭐 트랙, 뭐 여러 가지 또 이름을 단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러한 독점적인 그런 뭐 독보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파트너십, 학술 기관도 포함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술 기관들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관들과 같이 이제 좀 고려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R&D를 발전 도모하는 것이 또 특징으로 있고요. 그리고 자금 및 투자, 그리고 임상 전임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약점 무엇이죠? 전임상 활동은 활발하나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문헌들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나 뭐 논문, 그리고 특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회사들처럼 이렇게 연구를 좀 늘리거나 데이터를 좀 같이 보급을 해주면은 좀 더 나은 입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입지가 또 좋습니다. 미국과 유럽 어, 회사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뭐 유명한 기관들이나 아니면 큰 회사들, MNC들과 계약을 하기 좀 수월해서 입지가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랩업을 좀 해보자면요. 결론적으로 ADC 치료법에 있어 개발과 이제 상용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시작은 6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최초의 ADC 설계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 20년 후에 첫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그 40년 후에 첫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술인데 승인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ADC가 시장에서 철수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좀 악재로 적용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환자 선정과 용량 최적화를 포함한 ADC 임상시험 설계가
실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요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기술의 또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승인된 제품이 15개밖에 없다. 심지어 그중에 철수가 거의 뭐 4개의 제품이 철수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표적의 독성은 용량 제한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좀 악조건이라 보실 수 있는데 초록색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ADC를 개발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적의 효능과 안정성을 위한 드러그 링커 조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요 모양의 제품이 이제 기본 ADC의 구조인데요. 요 구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로드 부위가 있고 링커 부위가 있고 안티바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물쇠의 비유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물쇠를 열려면은 이 세 개의 조합이 딱딱딱 맞아야지 이 자물쇠가 열릴 텐데 이 조합의 한 부분이라도 틀리게 된다면은 이 자물쇠는 열리게 되지 않습니다. ADC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 제대로 작동이 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이 제품은 아마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드러그 링커하고 이 페이로드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링커 제대로 되고 이 사이토톡식 페이로드 제대로 되고 엔티버디 다 따로따로는 제대로 되는데 붙여놓으면은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양의 이질성, 항원 발현, 내성 메커니즘으로 인해 ADC 효과를 제한하는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숙제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바디 엔지니어링, 링커 최적화, 그리고 면역 원성을 이제 완화하여서 치료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기술의 또 특징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ADC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그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어떤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거나 더 잘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면은 제품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요 아래 두 개만 해도 벌써 ADC 두 개죠. 피노바이오와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제품들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거든요. 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 많은 ADC의 제품들이 또 출시를 하겠지만 또 기술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표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18일 날 이제 승인된 바일로이 클라우딘 18.1을 타겟팅하는 안티바디 이런 표적들을 나오는 항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이스피시픽 엔티바디 그래서 다중 표적 항체 바이스피시픽을 넘어서 뭐 테트라 스페시픽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우딘 18.2뿐만 아니라 뭐 허투와 같이 EGFR도 같이 뭐 타겟팅하는 멀티 타겟 안티바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와 결합된 또 멀티 페이로드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화가 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오늘 발표 들으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데 이 바이스탠더 이펙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극대화가 잘 되는 그런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항암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바이스탠더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 아래에 제가 논문에서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인 ADC 메커니즘은 이 암세포가 하나일 때의 가정에 있어서 들어가서 이 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만 이 기전을 넘어서 여기 있는 이 약품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친유성, 라이포필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약물들은 인근에 있는 암세포도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앞으로 더 유망할 것이다. 이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명하게 나와 있는 제품은 애널2이거든요. 다이치 산교의 제품. 그 제품이 이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암을 치료할 때나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암 치료의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스탠더 이펙트가 극대화된 제품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바이오 파트너링을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잘 할 필요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시험 디자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ADC 같은 경우에. 그래서 AI 기반으로 효율적인 임상 시험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더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때 여러 링크도 나가고 질문도 나가는데 거기에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은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고요.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면은 질문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